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시정입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띄는 오늘 시장입니다.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쉬었었던 제약바이오 업종이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기다리셨던 분들의 기대감도 더 모아지고 있긴 한데요. 그동안 종목별 업종별로 순환매가 많이 돌아줬었는데 이 제약바이오 업종은 또 다른 느낌을 갖게 하거든요. 더 많은 상승을 불러일으켜서 코스닥 지수도 좀 이끌어주고 덩달아서 코스피까지 좀 따라올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또 앞에서 오늘장 내일장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추석 이후가 우리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도와주셨거든요. 함께 저희와 함께 마감장 지켜보시면서 추석 이후에는 또 어떤 장이 연출이 될지 저희와 함께 예측해보시길 바랄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릴게요. 또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도 상담 접수해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이쪽을 통해서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에 오늘 시장과 관련돼서 궁금한 내용 있다 하시는 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장 마감될 즈음에 이에 대한 답변 도와드릴 테니까요. 시장과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지금 받아보시고요.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장중에 매매 받아보실 수 있고 주식 노가리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매매와 관련된 내용 정보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수익 극대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종목 상담 이 시간에 꼭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전화번호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마감되기 전까지 저희 종목 상담 좀 열심히 달려볼게요.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미셀입니다. 매수가가 18,200원에 비중 20%거든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종목이 제약 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좀 주가는 주춤한데 위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파미셀 18,200원인데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이 파미셀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이렇게 엮이면서 시세가 크게 올라왔다가 최근에 이제 뭐 진단키트들 그다음에 뭐 코로나19 관련주들 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정기를 받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년부터 올 초까지는 내리막길을 계속 내려왔는데요. 요게 지금 1월 요게 한 2월쯤 되죠. 2월 달부터 저점을 잡고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파미셀 같은 경우 14,000원을 최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이 하락 트렌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보고 손절을 하시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14,000원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일단 18,200원이라면 제 생각에 여기서 만약 한 번 정도 들어 올려준다 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러프하게 손절가를 잡아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도 있지만 뭐 신장 질환 임상 일상도 승인받은 부분이 있고 파이프라인이 몇 가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점 구간이 제 생각에는 뭐 반등을 한 번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좀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지라인 부근에 있기 때문에 뭐 요 구간에서 우일선 회복해주고 반등 흐름 나와준다면 괜찮은 흐름은 보여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하락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열어두시고요. 상승으로 트렌드를 완전히 벗겨내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손절을 좀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7,000원 위로 주가가 강하게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와 준다 하면 보유하시고요. 17,000원 저항대 부근에서 그런 흐름이 안 나오고 다시 밑으로 미끄러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손절폭을 좀 줄여서 정리를 하시는 관점 그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미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위메이드 보내주셨어요. 매수가가 11만 4천 원에 비중 30%인데 위메이드 어제 장중에 26%까지 또 급등을 했었죠. 암호화폐로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권리락 받으면서 금액대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늘도 양봉이고요. 77,900원 장중에 고점 찍고 지금은 십자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또 금방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위원님 위메이드는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또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앞으로 더 가져가 봐도 될지 전망도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제 생각에 이게 이제 권리락이 나오면서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아마 이게 2대1 무상증자를 했던지 이제 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면 무상증자를 했네요. 그러면 일단 지금 권리락해서 40%가 금액대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문의 주신 분은 11만 4천 원이니까 5만 7천 원 정도의 평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뭐 괜찮은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전화로 한번 상담을 받으셨던 분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때 제가 위메이드가 요 권리락 걸리기 전에 이렇게 이제 급등 나오고 조정 나오는 구간에서 손절가를 잡아드렸었는데요. 이게 51,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5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그 구간을 안 깨고 우상향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단 57,000원이 내 평단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계좌에는 아마 11만 4천 원으로 계산이 돼서 손실이 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어차피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랑 이제 같이 평단에 합쳐지면서 그때는 또 다시 57,000원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언제까지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내 평단은 57,000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익률을 계산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대략 한 30% 수익이시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뭐 전량 매도를 하셔도 좋고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 나중에 무상증자가 들어왔을 때 그 시점에 내 종목의 위메이드의 주가가 57,000원 위다 하면 선생님께서는 수익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7,0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또 매수를 하신 거다 보니까 이대로 좀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뭐 게임주들이 요즘 등락이 심한데 그래도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희 전화 상담도 보내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02-32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전화 상담으로 가볼게요. 전화 상담 연결돼 있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파라다이스요. 파라다이스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될까요? 18,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18,000원에 10%고 시청자님 이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참 됐어요. 한참 됐는데 오늘 또 카지노 관련주들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이제 조금 매수가까지 근처에 온 거 오늘 왔었는데 네, 더 네, 가져갈지 네.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거 수익 나셨을 때 왜 한번 챙기시지 안 챙기셨어요? 글쎄, 그때 챙기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아. 골탕 먹네요. 딱 2만 원 가격대 저항이 제대로 보이는 위치였는데 조금 그때 아쉽네요. 못 팔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어쨌든 뭐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아직은 수익은 아니지만 수익 나실 수익 거니까 아니죠. 미리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 있죠. 네. 그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네. 이제 미국에서는 한 일주일 전부터 이쪽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서 본다고 해도 주가 흐름이 이제 반등이 잘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여기서 큰 폭으로 뭐 꺾여서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무난한 흐름 속에서 이 호텔 관련주나 카지노 관련주들은 괜찮게 움직일 가능성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런 관점으로 선생님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만 원이 저항입니다. 눈에 네. 보이는 저항이기 때문에 네. 뭐 2만 원 가서 정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2만 원 갔다가 뭐 내려올 때 18,500원 이탈 안 나온다면 한번 계속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는가 가져가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어렵나요, 선생님? 그래 조금 어렵긴 하네요. 어려워요. 그러면 네. 18,000원 선생님 그냥 반 정리하시고요. 2만 원 오면 2만 원 오면 절반 정리하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는 22,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자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우리 위원님이 먼저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서 이대로 가져가시고 가격 전략 말씀드렸으니까 놓치지 않고 그때는 또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 LG 이노텍요. LG 이노텍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이 20만 2천 원에 30%입니다. 20만 2천 원일까요? 네, 20만 2천 원에 30%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LG 이노텍이 5%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아이폰 13이 공개가 됐는데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좋아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지금 5% 이상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님 매수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조금 오늘 조금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수익이 네. 좀 줄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네. 되실 것 같은데 위원님이 상담 자세하게 좀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LG노텍 실적주로 들어가신 거죠? 예, 실적 좋게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실적 앞으로도 좋게 나올 것 같죠? 예, 예, 그러면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예, 올해 한 1조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추정치가 잡혀 있는데 2분기까지 나온 실적을 보면 이 예, 추정치대로 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뭐 5조 정도니까 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장성 측면에서 내년의 실적도 1조고 내후년의 실적도 1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뭔가 좀 성장성적인 부분에서의 막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기업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성장성적인 부분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아시겠지만 뭐 아이폰에 그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예, 애플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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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만약에 관련돼서 LG랑 함께 좀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LG 마그나라는 이파워 트레인이라는 합작 법인이 있는데 예,
그 회사랑 만약에 애플카를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LG노텍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성장성적인 측면은 충분히 또 뚫리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다가 성장성까지 부각이 된다면 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종목이거든요. 예.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예. 선생님 평단이 나쁘지는 않은데 예. 그렇다고 저 아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이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 가져갈 거냐? 예. 1번. 그렇다면 이 1번의 선택을 선생님이 하셨을 때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래까지 손실도 각오를 하고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LG노텍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19만 원 정도만 이탈 안 한다 하면 19만 한 5천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천 원? 2,500원 되겠네요. 최근에 저점 구간 있죠? 예. 예. 예, 8월 20일 날 저점이었을 텐데 그날 저점 구간만 다시 이탈 안 한다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기술적으로. 그러면 요거 손절 요 정도 내가 생각을 하고 예. 좀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예. 뭐 기업은 좋은데 수익을 일단 한번 끊어내고 예. 조정이 더 나온다 하면 뭐 저점에서 나는 한 번 더 매수를 해볼래,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은 기업적인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 접근하셨으니까 예. 제 생각에는 뭐 손실을 보더라도요, 예. 한 20만 원 정도에서 손절을 한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매수가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한번 빠져나와서 흐름을 좀 살펴보고 다시 진입을 하더라도 일단 방어적인 그런 전략이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게 20만 원 이탈하지 않고 다시 되돌려 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또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 이 사이클에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오늘은 그냥 보유하고 있어도 되겠네요. 그치요?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괜찮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도 연결돼 있어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MW고요. 네, 매수가는 74,670원에 16%요. 네, 74,670원에 비중 16%입니다. 아, 진짜 이 종목 상담 들어올 때마다 저도 같이 답답한 마음이에요. 너무나도 반등이, 우울증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진 않은데 네. 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지인 중에도 네네. 5G 관련주만 2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차트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너무 답답한데, 위원님 정말 저희 마음을 담아서 네. 종목 상담 좀 자세히 좀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KMW 5G 때문에 당연히 사셨을 거고, 그죠? 예, 그때 좋다 해서 샀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5G 시장은 앞으로 성장하는 섹터는 분명히 맞고요. 네. 5G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좀 각국마다 진행이 쭉 됐을 때 KMW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인프라 법안도 통과가 됐고, 거기에 5G 관련된 인프라로 이제 비중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이 실적적인 부분이 실적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있고, 뭔가 가시권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정도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KMW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2분기까지 실적은 적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기업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래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땡겨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가는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일단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게 실적적인 부분이나 기업의 이제 뭐 이런 매출이 영업이익이 이제 증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시권으로 좀 들어간다고 하면 주가가 제일 먼저 반등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현재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매수해야 되는 자리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후년에 실적이 뭐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추정치가 있긴 한데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물어본다면 저는 될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앞에 보시면 기술적으로 전 저점 자리가 이제 4만 원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횡보했던 구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최근에 뭐 5G 관련주들이 한 차례 이렇게 좀 거래량 들어오면서 한번 거래량도 이렇게 주가도 올라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저점 자리를 깨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KMW도 그렇고 뭐 5G 관련 종목들 상담할 때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리막길입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고 언제부터 이 내리막을 멈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예측은 하되 예측은 어디까지나 미래를 가보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가 손절을 잡고 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손절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선생님 지금 74,000원이 평단이기 때문에 너무 손절폭을 벗어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애매하게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거의 뭐 반토막 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전저점 구간 최하단 자리 부근인 38,000원대를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린 거 뭐 그 정도까지 한번 더 기다려 보시고 38,000원 이탈 안 하고 안 깨진다. 그리고 주가가 방향을 상방으로 돌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선생님 좀 손실폭을 줄여서 이렇게 하시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이 됐던 아니면 기다리셨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상황이 올 때까지 버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반등 잡아줘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반등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손절가는 좀 전에 제시해드린 대로 그거 지키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손절가 38,000원인데 만약에 제가 손절하기 싫고 계속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는 게 더 좋단 말씀이세요? 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5G 관련해서는 사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인프라 투자도 하고 미국도 할 거고 유럽도 할 거고 호주도 할 거고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KMW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올 연말 4분기 이후부터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예측은 뭐 지금이 지지받을 자리다라고는 말씀을 드려도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딱 차트적인 흐름만 딱 봐서는 13,600원까지 7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비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조 6천억은 저는 좀 비싸다라고 생각해요. 못해도 뭐 1조에서 1조 한 2, 3천억 정도가 적정 주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락폭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좀 큰 폭의 하락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는 거고 진짜 선생님이 이 정도 내가 마이너스 45%인데 손절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은 어찌됐든 실적은 턴어라운드가 나올 가능성은 환경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한번 기다려서 반등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선생님 비중이 16%밖에 안 되시면 제가 봤을 때 그런 사이클적인 부분에서 5G가 좀 수혜를 입는 그런 시점
실적들이 좋아지는 시점이 와서 내리막길이 아니라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는 거. 요게 이제 끝나고 위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면 그때 가서 비중을 한 15% 더 늘려갖고 30%로 해서 평단 낮추시고 또 빠져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이게 이제 뭐 기다리시다 정말 안 되겠다,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갖고 언제든지 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16%라도 금액수는 많아요, 근데. 금액. 네, 그렇죠. 비중은 어쨌든 16%시잖아요. 투자금에서. 네. 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 나중에 뭐 있는 것들 현금을 가지고 계시던지 다른 종목들 정리되시고 그걸 갖다가 여기로 이제 투자를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고 전략은 좀 다양하게 세워볼 수 있으니까 손절가 만약에 오고 왔을 때 선생님이 손절해야 될지 갈등이 또 된다. 그럼 또 그때 전화 문의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네. 네, KMW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제 손절가도 너무나도 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신다면요. 이런 종목들 미리 사전에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화도 좀 늦게 주신 것 같거든요. 너무 오래 애타셨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다른 또 메꿀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여기에서 좋은 종목 받아서 손실을 좀 메꾸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상담 연결을 해볼게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케미칼이요. SK케미칼이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매수가는 27만 4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30% 됩니다. 27만 4천 원에 비중 30%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도 매수를 다행히 좋은 가격에 좀 하신 것 같아요. 수익 축하드리고요. 어떤 부분 좀 도움 받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어제 갑자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걱정이 돼서 왜 그런가 해서 좀 고민 좀 하려고요. 네네.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되는지 그것 네, 좀 알고 목표가도 좀 궁금하시고 예, 위원님이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랑 혹시 통화하셨어요? 아니요? 저랑 통화 안 하셨어요? 예, 예. 지난번에 제가 SK케미칼 상담해드렸던 분이랑 평단이 똑같으셔가지고 아, 저 오늘 처음이에요. 그렇지만 선생님한테 좀 받고 싶어가지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됐었어요. 네, 그러셨구나. 일단 네, 이게 내 주식 중에서 그거밖에 이득 난 게 없어요. 지금 이거밖에 수익 나시는 게 없다고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왜 그런가 하고 전화드렸습니다. 뭐 사실 뭐 딱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저항 자리를 일단 돌파를 한번 해놨다라는 거 하고요. 예.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위치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 SK케미칼을 상담을 했을 때 네. 전고점 자리를 목표가로 잡고 요 구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매도 분할로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아, 그랬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못 이제 들었어요. 어찌됐든 뭐 단기적인 관점이었고 그 앞에 보면 32만 5천 원 왔을 때 그때 막 못 파셨다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리막길 지금 내려오다가 SK케미칼이 요래 내려왔잖아요. 네네. 화면 혹시 보고 계세요? 네, 봅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던 힘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멈추고 옆으로 이렇게 움직였어요. 움직이다가 지금은 방향을 위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점을 지금 높이고 고점도 높여준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트렌드상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 해도 뭐 28만 한 6천 원 정도 자리까지 조정 나오고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여기서 딱히 뭐 크게 눌리지 않는다, 오늘 더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뭐 한 2거래일 안에 반등하는 흐름이 좀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너무 걱정 마시고 요거는 뭐 한번 요대로 쭉 가져가 보세요. 21선을 다시 뭐 터치는 할 수 있겠지만 이탈을 하는 흐름은 안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럼 목표가는 얼마까지 선생님 보면 얼마 잡고 되겠습니까? 계세요? 네? 선생님 목표가 35만 원 정도. 35만 원에 파세요.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SK케미칼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 35만 원에 꼭 매도하셔서 놓치지 말고 수익 다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전화 상담,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종목 자이언트 스텝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9만 원에 비중 25%입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했다가 지금 좀 윗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거든요. 근데 좀 워낙 또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직 매수가까지는 가격이 좀 남았습니다. 더 상승 여력이 있을지 위원님은 메타버스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메타버스 테마도 아직은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생각이 들지 살아있다. 않고요. 네. 오늘 지금 제가 나오기 전에까지는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하나가 이노뎁인가 하는 게 아마 메타버스 관련으로 상한가를 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테마고 테마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뭐 단기적인 상승세 한번 쫙 타고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크게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대장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 후발주들이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거고 대장주들은 좀 쉬어가고 이게 테마의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지금 좀 우상향 흐름을 잡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 관련주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자이언트 스트랩 같은 경우는 요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요런 식으로 지금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만약에 9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 전저점을 이탈하는 시점 거기에서 뭐 트랩이다 생각하고 기다리셨다가 올라왔을 때 앞에 9만 원이라는 요 고점대를 돌파하는 못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정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은 뭐 반등 흐름이 오늘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윗꼬리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8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행보를 했어요. 그러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전가 왔으니까 본전 심리 발동하고 매도세가 매수세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고 잘 아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8만 원에서 끊어내시는 한마디로 그 사람들도 매도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최근까지 계속 내림세를 타다가 갑작스럽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뭘 봐야 하냐면 그냥 장마칠 때까지 요 음봉으로 마감을 해주나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나 요것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만약 자이언트 스트랩을 보유하신 분들이시라면요. 기준을 명확하게 딱 잡으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보면 오늘 거래량 터진 저점이 71,100원입니다. 그러면 71,000원으로 손절가를 딱 잡으시고요. 이 구간 이탈한다 하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같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테마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가격대는 손절 가격대까지 철저하게 지켜서 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고 이제 신사업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종목 볼게요. 이번에는 BH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2,000원에 비중 30%인데 BH도 진짜 등락이 좀 심하고 휴대폰 관련주라서 앞서서 LG 이노텍 상담 도와드렸는데 이 아이폰 13에 대한 실망감으로 오늘도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 22,000원이셔서 고점에서 좀 밀린 느낌이 있거든요.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기업적인 부분은 사실 나쁘지 않은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폰 13에 대한 뭐 이런 실망감? 사실 실망감보다는 저는 그냥 재료 소멸이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뭐 이제 이렇게 출시를 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쭉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기대감이 올라가고 막상 출시를 하고 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보다는 이제 재료 소멸로 이렇게 보고 좀 접근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여기서 만약에 이제 뭐 아이폰 13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좋아진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계속 나오게 된다 하면 분명 BH 주가도 저는 상승 모멘텀을 또 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6천억인데 주가가 이렇게 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실적적인 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올해 컨센서스 자체는 영업이익이 520억이라고 잡혀 있지만 지금 1분기와 2분기까지 나온 실적을 봐서는 썩 그리 좋지 못하거든요. 다만 이제 2분기에 뭐 적자 폭이 거의 뭐 미미하다 할 정도의 그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했을 때는 뭐 3분기 실적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만약에 3분기에도 추정치를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제 생각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나 강한 흐름은 나오기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평단이 22,000원이시라면요. 비중이 30%. 왜 이렇게 비중을 한 번에 많이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요 22,000원짜리도 살 자리가 아닌 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오랜 기간 머물렀던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들에는 매도세, 매물이 강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매수 굉장히 안 좋은데 일단 매수를 하셨고 지금 뭐 기업적인 가치를 보고 접근을 하신 거다 하면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러프하게 18,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인 대응이 나는 좀 필요하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19,0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료 소멸이다, 이렇게 아이폰 13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가격대 말씀해드렸으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중 조절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채팅 상담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자연과 환경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2,660원에 비중이 15%입니다. 자, 이 종목이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한 6월쯤에 급등을 계속 이어갔었죠. 그 이후로는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정치 테마주 이제 좀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대선 테마들 아직 끝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좀 순환매 돌면서 움직일 것 같은데 조금 위험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 전부 다 같이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묻어놓고 수익이 나는 시점은 지났어요. 제가 대선 테마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너무 큰 기대 수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잖아요. 네. 요게 지금 보면 그 윤석열 관련주로 해갖고 도시재생 관련주로 엮여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동산 정책과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동산 정책은 어떤 후보가 나오든지 간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전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핫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세를 좀 대단하게 주긴 했지만 조정기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하는 흐름 정도까지는 저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뭐 제 생각에는 한 2,500원 조금 안 되게까지는 올라올 것 같거든요. 2,400원 정도까지는 못해도 한 차례 반등 흐름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를 기다리셨다가 2,400~500원 밴드대에서 분할로 좀 약손절 하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전히 차트상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방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최근에 저점 잡혔던 구간 여기를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이게 손절가가 좀 손실폭이 크신데 그래도 손절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1,89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요.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29% 현재 상승이고요. 3,157.91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4거래일째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장 초반에 조정 크게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후장 들어가면서는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3,148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개인이 1,644억 원, 기관이 1,73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확인해 보시면 혼조세에 나타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보합, 네이버가 0.25% 하락한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52% 상승하면서 1043.1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보시면 코스닥 장중 조정에도 음봉으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고 오늘 지금 고점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급상황 체크해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 들어와주고 장중에 전환이 됐고요. 개인들도 47억 원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은 253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 이상의 상승세, HLB도 3% 이상 상승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는 그래도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주 시원한 탄력이라기보다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강세 그리고 일부 종목에서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정도의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부터 우리 시장은 조금 양호한 흐름 속에 안정을 좀 찾아가는 것 같은 분위기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조금씩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위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뭐 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미증 시가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일단 올라줬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만 지금 현재 뭐 시장이 방향성이 이렇게 어떻게 딱 잡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3,200포인트를 돌파하고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을 때 지금 일단 한번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보시면 이 저점 구간을 높여줬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트렌드가 상승으로 돌렸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렌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3,200이라는 이 저항 자리를 이제는 뚫어내고 한 차례 정도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지 이제 상방으로 시장이 방향을 잡고 간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올라올 때는 여전히 매도 관점, 내려올 때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고요. 시장 미증시가 사실 추세대를 깰랑말랑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면서 시장은 강하되 여러분들 비중은 조금 줄이시고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하는 관점,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FOMC 회의 그리고 추석까지도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또 종목별로도 대응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내가 가진 종목별 또 업종별로 공부 더 해보시고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도 위원님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하셔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다음은 저희 종목 상담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연결돼 있다고 해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우건설예. 대우건설이고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8,100원 8,100원의 비중은요? 20% 갖고 있어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건설주들 흐름 좋을 거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안 가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샀는지 우리 잽됐는데 너무 안 올라서 지금 어떻게 이걸 갖고 있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싶어서 전화해봤어요. 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8,100원이면 올 여름에 사셨다, 그죠? 예. 6월달에 돼서 샀는데. 그래요.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그게 궁금하신가요? 네, 건설주가 좋다 그러는데 너무 안 움직이고 해 떨어지고 해서 어떻게 얼마까지 갈 수 있나 또 갖고 있어야 되나 궁금했어요. 일단은 선생님, 예,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 제 생각에는 시장이 일단 저는 한 파동 정도는 더 흐름을 보고 결정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비중 추가 매수 되시면 한 10% 더 하시고요.
예. 10% 더 하셔도 돼요. 한 30% 만들어 놓으시고. 더 추가 매수하라고요. 예. 지금 예. 뭐 8,100원에 사셨으니까 조금 더 사셔도 됩니다. 그래갖고 평단 좀 낮추시고 지금 올해 뭐 연간 실적이 한 8천억 정도 예상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반기까지 나온 게 4천억이면 추정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올라올 거고 선생님 아무리 못해도 8,700원, 9,000원 부근까지 올라올 거예요. 아, 9,000원까지요. 네, 8,500원까지는 올라올 거니까 네. 8,500원, 9,000원 사이에서 선생님이 한 절반 정도 판다 생각을 하시고요. 예. 지금 뭐 내일이나 해갖고 보고 오늘 7,110원이잖아요. 예. 막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것 같아. 선생님이 좀 겁이 나시잖아요. 예. 그러면 10% 더 사세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아, 추가 알겠죠? 매수도 하라고요. 예. 예. 더 사가지고 그렇게 갖고 계시다가 8,500원쯤 오면 그때부터 나눠가지고 절반 팔고 나머지 절반은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저도. 예.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선생님. 길게 보면.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렇죠.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만원 넘길 때까지 남은 절반은 한번 가져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대우건설은 추가 매수하는 전략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또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부광약품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2,700원에 비중 30%입니다. 이 종목이 한 8월 말쯤에 급등을 이어갔었는데 그때 뭐 경구용 초기 코로나 치료제 이슈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저항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주가 좀 횡보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위원님 매수가까지는 그렇게 차이가 많지는 않거든요. 더 네. 가져가 봐도 될까요? 22,700원. 뭐 저는 가져가시면 일단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손절가를 조금 명확하게 21,000원 정도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9,900원을 잡던 21,000원을 잡던 일단 손절가 그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22,0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오랜 기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저항 자리들이 다 매물대예요. 이거를 뚫고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한 거래량과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지금 저점에서 최근에 8월 중순부터 거래량도 한번 들어와 줬고, 그죠? 그리고 상승 흐름이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이 저점을 기점으로 해서 방향을 위로 돌릴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으로 잡혔던 21,000원짜리를 이탈하게 되면 요런 가능성이 좀 한참을 더 지켜봐야지 긴가민가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트렌드대로 이제 계속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저기서는 약손절 한번 했다가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추세가 완전히 상방으로 전환된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베팅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비중도 좀 너무 크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의 손절가를 잡아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광약품은 손절가 정확하게 지켜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또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유튜브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주현 위원님과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주현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또 오늘 증시 인사이트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유튜브 채널에서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샵 0082번으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또 이쪽으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증시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지환이라고 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업체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